겨울, 멀리 떠나기가 부담스럽다면 도심 속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풍경과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 바로 부산 도심 속에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역사 여행, 부산의 동네 읍성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추운 겨울, 멀리 떠나긴 부담스럽다면 여기 도심 속 멋진 여행길이 있습니다. 눈과 마음이 확 트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부산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 네. 하늘이 어떻게 그죠? 와, 야, 진짜 신기하다.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 동래. 도시철도 1호선과 4호선이 연결돼 있어 부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 중 한 곳인데요. 오늘의 여행은 바로 이곳 동래 도시철도역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도시철도를 타고 동래역에 내렸습니다. 아하, 야, 보세요. 동래 문화유적지 관광 안내도 이렇게나 관광 명소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동래에서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분이 오늘 저한테 꼭 동래역 도시철도를 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동래 문화재 해설가 임필수 씨입니다. 네.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네. 부산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네. 이곳에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순례를 한번 하면서 네. 동네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가볼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너무 많은데. 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오늘 한 바퀴를 돌 텐데 이제 중요한 곳은 지금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래구 동훈이라든지, 읍성이라든지, 고궁금이라든지, 역사관 이렇게 우와.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역사 공부 제대로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타임머신 속으로. 타임머신 속으로. 동래 동헌과 향교를 지나 동래 읍성을 한 바퀴 돌아보는 오늘의 여행. 마치 타임캡슐 속을 걷는 듯한 역사 여행이 시작됩니다. 동래역에서 나와 동래시장을 걷다 보면 오래된 담벼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다 보니까 여기 웬 담벼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동네의 중심지였던 동래부 동헌의 밤의 모습을 지금 보시고 있는 겁니다. 동래부 동헌. 이곳은 조선시대 부사가 업무를 보던 동헌이라는 곳인데요. 동래에 부임했던 부사들의 공적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 그다음에 시장님이 여기서 일을 보셨던 곳. 그래서 그 당시엔 시장이 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에는 동네 부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은 지은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1636년에 이 동래부 동헌의 중심당 이 건물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관아 건축 양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여기가 옛날 모습인가 봐요. 그렇죠. 부산에 남아있는 유일한 동헌이자 조선시대 단일 건물 중 가장 큰 건축물입니다. 동헌 안에 전시실이 마련돼 있어 동헌의 역사와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시 10여 분을 걸으면 동래 향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공부하는 소리가, 글 읽는 소리가 막 들려올 것 같죠? 이렇게 동래 지역엔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요. 근데 동네는 골목마다 어쩜 이렇게 유적지들이 많아요? 그쵸.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동네가 부산의 중심지였다 보니까 많은 유적지들이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쵸. 이제는 또 우리가 막 오르막으로 올라가는데 어디에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동네 업성지를 이제 한번 둘러보러 갈 건데요. 산 능선을 따라 늘어선 성벽. 바로 동래 읍성이 시작됐습니다.
성벽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부산 시내가 발밑에 펼쳐지는데요. 하늘과 맞닿은 것 같은.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렇죠. 하늘과 맞닿은 것 같은 느낌. 와. 이야, 여기 동네가 한눈에 그냥 다 보이는데요? 사진. 네. 사진장도 보이죠? 축구 경기장. 1387년대 네. 박위라는 분이 이곳에다 이제 동네 업성을 다시 이제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업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업성이 임진왜란 때 거의 다 폐허가 되었어요. 거의 다 폐허가 되고 완전한 복원이 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영조 임금님 때 정은섭이라는 부사께서 정은섭 부사께서 다시 이제 업성을 수축을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업성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 그래요. 그래서 동래읍성은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로 임진왜란 때 함락된 후 방치되오다 1731년 더 큰 규모로 다시 세워졌다고 합니다. 부산의 역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유적인데요. 읍성 정상 늠름하게 서 있는 망루를 우리 만났습니다. 동래읍성에는 3개의 장대가 있고요. 장대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이제 군사들이 적이 어디서 침입하는지 망을 보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네요. 그렇죠. 네, 장대가 있는 읍성은 보통 다 군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고자 했던 선조들의 굳건한 정신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성벽을 따라 발걸음 옮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곳 북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 또 이거 뭐지? 네, 이게 이제 우리 동네 업성의 4대 문 중에서 북쪽에 있다 그래서 이게 북문입니다. 중문이에요? 출입로 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지만 지금은 호젓한 산책길이 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여기로 들어오시네요. 동문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문 안에는 뭔가 아늑하고 포근하고 되게 안정된 느낌. 그러니까 맞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거를 그렇죠. 풍수를 네.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우리 동네 업성이 굉장히 명당자리라고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하셔요. 명당이구나. 딱 느낌이 나네요. 북문 아래로는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곳엔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이 신기한 조각상들은 바로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선생의 발명품인데요. 이분이 장영실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와, 잘생기셨는데요. 장영실의 고향이 바로 이곳 동네입니다. 네, 동네부, 우리 아까 갔던 동네부 동원의 관노였다고 그래요. 태종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네, 세종 때 이제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이제 발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철상열차 분야 지도라 그래서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된 그 석가하게 새겨져 있는 지도라고. 장영실 선생이 만든 천문도, 해시계 등 19점이 복원 전시돼 있는데요. 역사책에서만 보던 옛 천문 기기들을 보니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잠시 빠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별을 어떻게 관측했는지, 얼마나 비가 내렸는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오면 더욱 좋겠죠. 그 그림자가 어디에 맺히느냐를 보고 시간을 알 수가 있다고 해요. 지금 12시, 1시 사이에 그죠? 그림자가 지금 바늘이 1시 가까이 있으니까 한 12시 4, 50분 정도. 그죠? 와. 야,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해가 지는 방향에 따라서 정말 시간에 맞게 가는 그렇죠, 거네요. 시간이 움직이는 거죠. 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직접 보고 설명을 들으니 지루하기만 느껴졌던 역사에 흥미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동래읍성을 좀 더 알기 위해 역사관에 들렀습니다. 현재 동래읍성은 북문 일대만 복원돼 있어 옛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는데요. 역사관에서는 읍성 모형이 전시돼 있어 형태와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더 크고 튼튼하게, 크고 튼튼하게 일본으로부터 방비를 더 이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크게 축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관을 천천히 둘러보며 조선시대 부산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영은
투어놀인데? 예, 투어놀이 하는 선생님 잘하세요? 아, 저는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저는 왠지 잘할 것 같아요. 원래 하기 전에 자신만만한 건 제가 또 1등이라서.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던져볼까요? 짠. 안 되네. 즐거운 투어놀이 한 판이 벌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작은 투어 하나의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야, 여기 이렇게 와서 역사 공부도 하시고요. 와서 옛날 이렇게 전통 우리의 놀이를 한번 해보신다면 훨씬 더 흥미로워서. 다음으로 향한 곳은 가야시대 유적지로 알려진 복천동 고분군인데요. 와, 이 크기가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한 190여 기 정도의 무덤이 발굴이 되었어요. 동래 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복천동 고분군은 삼국시대 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지인데요. 이제 조선시대를 지나 삼국시대 가야 속을 걷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낮은 나무 울타리로 만든 이 네모 모양은 유적이 나온 곳을 표시한 건데요. 지금 말하면 고분군이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공동묘지거든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이게 이제 4세기에서 7세기까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가야 시대 때 무덤의 양식을 여기서 이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어떻게 변천을 했는지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왔던 어떤 유물로 여기가 우리 지금 동네 지역이 한때는 가야였다가 또 한때는 신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까지도 예, 무덤에서 나와 있는 그 부장품들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이 복천 고분군입니다. 발굴 당시 무덤과 부장품들은 야외 전시관에 그대로 재현해놨는데요. 마치 발굴 당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등식 돌 덧낼 무덤이에요. 돌을 쌓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돌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 가운데 부분이 시신을 안치하는 곳인데 밑으로 지금 발굴 당시 고분에서 나온 다양한 출토품인데요. 덕이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쩌면 돈과 같은 기능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카야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1500년 전 가야의 역사가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오늘 도시철도를 타고 동래역에 내렸을 뿐인데 오늘 이렇게나 훌륭한 역사 여행을 했습니다. 보통 여행을 가면요 몸과 마음이 비워지는데 오늘 여행은 정말 마음이 아주 가득 채워지는 게 굉장히 뿌듯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 동래 육선길 따라서 이렇게 휴식도 취해보시고 역사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발길 닿는 곳마다 이야기와 풍경이 흐르는 이곳, 동래 읍성으로의 여행인데요. 즐겁고도 유익한 여행, 동래 읍성 한 바퀴 어떠신가요? 아이들과 함께하면 더욱더 좋은 여행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동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지역이기도 하니까요. 여행의 마무리는 온천으로 피로를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에 밀려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전통시장. 하지만 전통시장도 매력을 살려서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12일부터는 창원의 상남시장이 대끼리 상설 야시장을 열고 감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야시장에서는 이동 판매들을 세워놓고 어묵과 토스트, 추러스, 케밥 등 다양한 먹거리와 또 액세서리 등도 판매하는데요. 여러분도 야심한 밤, 사람 냄새 가득한 상남시장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